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외국에서 한 마약 처벌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걸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이제 외국에서 뭐 유학생활 보통 이제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경찰 수사 받게 되었다면서 변호사님 외국에서 한 마약도 처벌되나요? 거기선 합법인데 뭐 처벌되나요? 거기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처벌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도 처벌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소수, 보온반, 보관 이렇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구속돼서 수사받는 경우도 많고 결국에는 뭐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보시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외국에서 한 마약 처벌될까 한번 보게 되면 외국에서 합법적인 마약에 대해서 당해 국가에서 투약을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가 이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약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외국에서 한 마약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혹은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대응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선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뭐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 중독 치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지 이제 뭐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마약을 투약했으면 당연히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오겠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범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 그 다음에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뭐 저랑 상담할 때 아니면은 뭐 저랑 상담할 때 그러시는데 저는 안 했어요 라고 무작정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안 할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견서를 써서 이건 뭐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지금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무작정 주장하는 건 안 됩니다. 즉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 억울하게 마약 투약 혐의 받았던 겁니다. 향정 이거 필로폰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혐의 없음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대마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잘 마무리됐죠. 한 가지만 더 보면 요거는 이제 향정 사건 필로폰을 투약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소지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했던 사건인데 이거는 결국 이 벌금 정말 가벼운 벌금형 받았습니다. 정말 가벼운 벌금. 이건 뭐 제가 뭐 벌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지어놓긴 했는데
되게 가볍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분이 아무튼 저한테 되게 감사하게 고맙다고 말을 했던 게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외국에서 마약을 한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섣불리 대응할 때가는 구속 수사받게 되고 법원은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결과가 정말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아까 앞서 본 것들 보셨죠? 특히나 이제 벌금형 사건은 정말 벌금형이 나올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없는 사건인데 정말 잘 대응해서 이제 벌금형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해도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항상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마약 사건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신 변호사님이신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변호사님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을 잇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